저는 리처드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온 사진작가죠. 한국에 출장을 오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글로벌 매거진에서 아시아 자연 특집을 기획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담당 작가로 선정됐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건 고작 K-팝과 드라마 정도였으니까요. 자연이라고 하면 알프스나 요세미티 같은 곳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게 있을까 싶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호텔 로비에서 현지 코디네이터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리처드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민수 씨, 저는 한국에서 가장 순수한 자연을 보고 싶습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정말 원시적인 자연이요. 제 질문에 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태백산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태백산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한국의 산맥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지죠. 민수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들은 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울창한 숲, 구불구불한 능선,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주목나무들. 이게 정말 한국에 있는 겁니까? 네, 믿기지 않으시죠? 직접 가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민수 씨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태백산으로 갑시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태백산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해발 1500m가 넘는 높이, 사계절 내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설명, 특히 주목 군락지가 유명하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목은 천년을 사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눈과 바람을 견디며 붉은 껍질로 자신을 보호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산이 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수많은 산을 다녀본 저였습니다. 로키 산맥의 웅장함, 알래스카의 고독함, 히말라야의 경외감. 태백산이 그런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설렜습니다. 이상한 예감 같은 게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다음 날 아침, 민수 씨와 함께 차를 타고 태백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산들이 점점 가까워졌죠. 리처드 씨, 한국 사람들은 산을 정말 사랑해요. 민수 씨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주말이면 등산복을 입고 산에 오르는 게 일상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매일 가시기도 하죠. 흥미롭네요. 미국에서는 등산이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에요. 삶의 일부라고 할까요? 민수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부드러운 능선이 끝없이 이어졌죠. 3시간쯤 달렸을까요? 저기 보이는 게 태백산입니다. 민수 씨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본 태백산은 웅장했습니다. 다른 산들보다 확실히 높았죠. 정상 부근은 구름에 살짝 가려져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오를 겁니다. 일출을 보려면 새벽 등산이 필수거든요. 새벽이요? 몇 시예요? 4시쯤 출발해야 해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새벽 4시라니.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체력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잠들기 전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태백산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산 위로 쏟아질 듯 빛났죠. 내일이면 저 산 정상에 서 있겠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긴장됐어요. 마치 중요한 만남을 앞둔 것 같았습니다. 태백산. 그 낯선 이름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고 있었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 3시 반이었어요. 저는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일어나기 힘들었을 텐데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죠. 기대감이 피로를 이겼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깜깜했어요. 하지만 별빛은 어제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민수 씨가 준비해준 등산복,
두꺼운 양말, 그리고 등산화. 모두 한국에서 빌린 것들이었습니다. 가방에는 카메라 2대와 여분의 렌즈, 물병, 간식을 넣었어요. 손전등도 챙겼습니다. 민수 씨가 필수라고 했거든요. 로비로 내려가니 민수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생각보다 잘 잤습니다. 좋네요. 오늘 날씨가 완벽해요. 일출 제대로 보실 겁니다. 민수 씨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차갑게 뺨을 때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생각보다 춥네. 저는 재킷 지퍼를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차를 타고 등산로 입구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죠. 리처드 씨, 준비되셨어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태백산은 그렇게 가파르진 않지만 정상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괜찮습니다. 체력은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약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대로 된 등산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4시 정각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서 있었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구나. 놀라웠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더 차가운 바람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쾌했죠. 등산로 입구에는 큰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손전등을 비추며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시죠? 천왕봉까지 3.2km예요. 꽤 먼데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숲길이 시작되는 입구에 서자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맑고 더 신선했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공기가 좋네요. 태백산은 공기가 정말 깨끗해요. 나무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양옆으로 빽빽하게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거대함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만이 고요한 숲을 깨웠죠. 바스락,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저희를 지나쳤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도 어색하게 대답했죠. 그분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빠르시네요. 한국 분들은 산을 자주 오르셔서 속도가 빨라요. 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처음에는 평탄했던 길이 점점 경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이 풀리는 느낌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짙은 남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별들도 하나둘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새벽 등산을 좋아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여러 이유가 있죠. 일출을 보려는 사람들도 있고, 출근 전에 운동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출근 전에요? 네. 새벽에 산 오르고 출근하는 분들도 많아요. 놀랍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점점 더 많은 등산객들과 마주쳤습니다. 대부분 중년 이상이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걸으셨죠. 대단하시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중턱쯤 올라왔을 때 잠시 쉬기로 했어요. 나무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힘드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파르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조금 더 가면 주목 군락지가 나와요. 민수 씨의 말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둠이 점점 걷히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의 윤곽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주목나무를 제대로 봤습니다. 붉은 빛을 띤 껍질, 굵직한 몸통, 구불구불한 가지들. 저게 주목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주목숲이 시작돼요.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주목을 담기 시작했어요. 셔터를 누를 때마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런 나무는 처음 봐. 주목의 붉은 껍질이 아침빛을 받아 더욱 선명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나무 전체에 새겨져 있었어요. 리처드 씨, 이 나무들은 몇백 년 된 거예요.
정말요? 네. 어떤 건 1000년도 넘었다고 해요. 1000년.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목 한 그루에 다가가 손을 뻗었어요. 껍질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역사를 만지는 기분이었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해가 뜨기 전에 정상에 도착해야 하니까.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배낭을 메었어요. 주목 숲길을 걸으며 저는 계속 둘러봤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주목들. 하나같이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이 나무들은 얼마나 많은 계절을 봤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밝아졌어요. 짙은 남색에서 연한 하늘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 끝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서두릅시다. 일출이 곧 시작될 것 같아요. 민수 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걸음을 빨리 했어요. 다리가 조금 무거워지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상에서 일출을 봐야 했으니까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숨도 가빠졌죠.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제 몸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바람이 점점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나무들도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앞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오늘 날씨 완전 좋네. 정상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의 감탄사였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민수 씨도 옆에서 힘차게 걷고 있었죠. 계단이 나타났어요. 마지막 오르막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계단을 세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평평한 땅이 나타났습니다. 다 왔어요. 민수 씨가 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상 표지석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끝없는 산맥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진짜 정상까지는 조금 더 가야 했습니다. 리처드 씨, 저기 보이시죠? 저게 천왕봉이에요. 민수 씨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바위 계단이 마지막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주목 군락지의 핵심 구간이었어요. 정상 바로 아래였죠. 그리고 그 광경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숲이었습니다. 아니, 숲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어요.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수백 년을 버텨온 주목 나무들이 사방에 빽빽하게 서 있었어요. 붉은 껍질을 가진 나무들, 굽이굽이 휘어진 가지들. 어떤 나무는 곧게 뻗어 있었고, 어떤 나무는 바람을 피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독특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멈췄죠. 리처드 씨, 민수 씨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숲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진작가로 15년을 일했어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자연을 봤습니다. 알프스의 웅장함, 요세미티의 거대한 암벽, 아이슬란드의 신비로운 풍경. 모두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이곳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엄청난 생명력이 숨어 있었어요. 나무 하나하나가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이 나무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치 성당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신성했어요.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빛이 만드는 그림자들이 땅 위에서 춤을 췄어요. 황금빛 광선들이 주목의 붉은 껍질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나무들이 불타는 것처럼 보였죠. 아름다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속삭임 같았어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무들은 몇백 년을 여기 서 있었을까? 저는 가까이 다가가 나무 한 그루를 만져봤습니다. 껍질이 거칠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균열, 상처, 이끼, 모든 게 시간의 증거였죠. 이 나무는 수많은 계절을 견뎌왔겠습니다. 폭설도, 폭우도,
태풍도 모두 이겨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경외감이 밀려왔습니다. 리처드 씨, 괜찮으세요?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하지만 이상했어요. 사진으로 담기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숲의 분위기, 공기의 무게, 시간의 깊이. 렌즈를 통해서는 그걸 담을 수 없었죠. 사진으로는 부족해. 저는 잠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로 했어요.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거든요. 주목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은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어요. 나무들 사이를 지나가는 길이었죠. 한 그루 한 그루가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나무는 하늘로 쭉 뻗어 있었어요. 어떤 나무는 옆으로 비스듬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 그루가 엉켜 자라는 나무도 있었죠. 마치 서로를 껴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생명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하게 똑바로 자랄 필요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옆에서 한국인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 나무들 정말 멋지다. 그러게. 몇 번 와도 질리지 않아. 그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어요.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느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주목숲길은 끝이 없는 것처럼 이어졌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한 나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나무의 나이테가 궁금했습니다. 몇백 년일까? 아니면 1000년. 그 긴 시간 동안 이 나무가 본 것들은 무엇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숲은 더욱 환해졌어요. 아침 햇살이 나무들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환상적이었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셔터가 멈추지 않았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찍었습니다. 빛의 방향을 고려하며 찍었어요. 주목의 붉은 껍질과 초록 잎, 그리고 금빛 햇살. 그 조화가 완벽했거든요. 한참을 찍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잘 나오겠어요. 돌아보니 등산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아,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외국 분이시구만.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오, 미국. 먼 데서 오셨네. 태백산은 어때요? 놀랍습니다. 이런 숲은 처음 봤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여기 주목들이 우리 자랑거리예요. 몇백 년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산이 다 좋아요. 지리산, 설악산도 가보세요. 꼭 그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올라가셨어요. 느린 걸음이었지만 꾸준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나이에도 산을 오르시는구나. 한국 사람들의 산에 대한 열정이 놀라웠어요. 리처드 씨, 이제 정말 정상으로 가야 해요. 일출 놓치겠어요. 민수 씨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주목숲을 지나자 길이 더 가팔라졌습니다. 바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주목숲이 점점 멀어지는 게 아쉬웠거든요. 다시 올 거야. 꼭.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오르막이 시작됐습니다. 바위 계단이었어요.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흥분이 더 컸어요. 드디어구나. 정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자 평평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표지석이 보였습니다. 태백산 천왕봉 해발 1567m.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저는 다시 한번 말을 잃었습니다. 정상 표지석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하게 떨렸어요.
이게 뭐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올라오는 내내 괜찮았는데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허벅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종아리도 뻐근했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오른 게 이제야 느껴지는 것 같았죠. 리처드 씨, 괜찮으세요? 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하네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이건 예상보다 힘드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헬스장을 꾸준히 다녔어요. 러닝머신도 자주 뛰었죠. 하지만 등산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고도가 높아질수록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공기가 희박하게 느껴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셔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죠. 머리도 약간 어지러웠어요. 저는 배낭을 내려놓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을 꺼내 마셨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들이켜는데도 손이 떨렸어요. 정말 한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사진 찍고, 웃고, 대화하고, 모두 여유로워 보였죠.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부끄러웠어요. 젊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옆 벤치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땀 한 방울 없이 여유롭게 김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반면 저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민수 씨, 저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물론이죠. 천천히 쉬세요. 민수 씨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초콜릿을 꺼냈어요. 당분을 보충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초콜릿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죠.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리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려갈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정상까지 왔잖아요. 표지석도 받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굳이 더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아직 진짜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기력이 빠져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망설여졌습니다. 일어나서 걸을 자신이 없었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에서 할머니가 일어나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빙그레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힘드시죠? 아, 네, 조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오시면 다 그래요. 나도 처음엔 엄청 힘들었어요. 정말요? 그럼요. 첫 산행 때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상까지 오르고 나니까 모든 힘듦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요? 풍경을 보면 알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정말 멋진 게 기다려요. 할머니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전망대 있죠? 거기 가보세요. 후회 안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온 게 아까우잖아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부끄러워졌어요. 저 할머니도 힘들었지만 해냈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젊다고 자만했던 게 창피했습니다. 체력만으로 산을 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했죠. 저는 다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하나 더 먹었어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몸의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어요. 리처드 씨, 괜찮으면 전망대로 갈까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가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여전히 떨렸지만 버틸만 했어요. 배낭을 다시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전망대까지는 50m 정도였어요. 짧은 거리였지만 저에게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에 몇 번 멈춰 섰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옆에서 젊은 커플이 지나갔어요. 여자친구가 힘들어하자 남자친구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조금만 더야. 거의 다 왔어. 정말. 힘들어 죽겠어. 할 수 있어. 내가 옆에 있잖아. 그들의 대화가 저에게도 힘이 됐습니다. 그래, 거의 다 왔어. 저도 스스로에게 말했죠.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전망대였어요. 계단이 몇 개 있었지만 올라갈 만했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올라갔어요. 마지막 계단을 오르는 순간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앞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구름이 산을 감싸고 있었어요. 마치 바다처럼 출렁이는 구름의 물결. 그 위로 붉게 물든 단풍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봉우리들이 파도처럼 이어졌죠. 하늘은 완벽한 청색이었어요. 햇살이 산 능선을 따라 황금빛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와, 저절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게 진짜 자연이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힘들게 오른 이유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할머니가 말씀하신 멋진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다리의 떨림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피로도 잊혀졌어요. 오직 이 아름다움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처드 씨, 어때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이건 사진으로도, 영상으로도, 어떤 언어로도 담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직접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죠. 저는 천천히 난간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바람을 느꼈습니다. 햇살을 느꼈어요.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전망대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느낌이었죠. 오직 이 풍경만이 존재했습니다. 360도로 펼쳐진 산맥.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까운 산은 선명하게, 먼 산은 흐릿하게, 마치 수묵화의 농담처럼 펼쳐져 있었죠. 구름이 계곡을 따라 흐르고 있었어요. 느리게, 아주 느리게. 바람에 실려 움직이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산봉우리를 완전히 가렸다가 다시 드러내곤 했죠. 살아있는 그림이네. 저는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산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초록색. 모든 색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만든 팔레트였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없는 색감이었어요. 햇살이 능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이 산등성이를 따라 흘렀어요. 그 빛이 단풍과 만나 더욱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불타오르는 것 같았죠.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는 순간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담지? 렌즈로 담을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사진으로는 이 광활함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공기의 맑음, 바람의 차가움, 햇살의 따스함, 구름이 움직이는 속도, 산의 웅장함, 고요함 속의 생동감. 이 모든 걸 한 장의 사진에 담는 건 불가능했죠. 사진 찍으시려고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담을 수 없는 것 같죠? 정확히 그래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사진으로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찍어보세요. 기록은 남겨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클릭, 클릭, 클릭. 하지만 찍으면서도 알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지금 느끼는 감동의 10분의 1도 담지 못할 거라는 걸. 그래도 계속 찍었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구도를 잡아가며, 동쪽의 햇살, 서쪽의 산맥, 남쪽의 계곡, 북쪽의 봉우리. 모든 방향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카메라를 내렸어요. 그냥 보자. 눈으로 담자. 이 순간을 카메라 뒤에 숨어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접 마주하고 싶었어요. 천천히 전망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동쪽을 보니 해가 높이 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구름들이 햇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났죠. 서쪽을 보니 산맥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까지 세어보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많았거든요. 남쪽으로는 깊은 계곡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마치 하얀 강이 흐르는 것 같았죠. 북쪽에는 또 다른 봉우리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태백산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어느 방향을 봐도 완벽했습니다. 결점이 없었어요. 자연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몸이 흔들릴 정도였죠. 모자를 눌러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좋았어요. 상쾌했습니다. 이 바람이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느낌이었어요. 뉴욕의 매연, 도시의 소음, 일상의 스트레스. 모든 게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공기가 달았습니다. 정말이에요. 공기에서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공기는 처음이었어요. 뉴욕의 공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생명의 공기였어요. 살아있는 공기였죠. 눈을 뜨니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생생했어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바위의 질감도 느껴졌어요. 구름의 결도 보였죠. 심지어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의 집들도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이런 곳이 있다니.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지만 이런 곳은 몰랐어요. 왜 아무도 이곳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알프스, 요세미티, 히말라야. 모두 유명하죠. 하지만 태백산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서구 세계에서는. 이건 불공평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세계가 이곳을 알아야 한다고. 옆에서 한국인 가족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구름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 우리가 구름보다 높은 곳에 있는 거야. 와, 신기해. 아이의 순수한 감탄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맞았어요. 신기한 일이었죠. 우리는 구름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저는 다시 난간에 기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10분일 수도, 30분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봉우리가 드러났다가 다시 가려졌어요. 자연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아 숨 쉬는 산이었어요. 햇살의 각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느낌을 잊고 싶지 않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 지금 우는 건가? 당황했어요. 왜 눈물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슬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행복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가? 아니면 감동해서? 리처드 씨, 괜찮으세요? 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자연 앞에서는 그럴 수 있죠.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게 뒀습니다. 이 감정이 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표시였죠. 순수한 감정의 분출이었어요. 바람이 눈물을 식혀줬습니다. 차갑지만 포근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사진작가라는 직업도, 완벽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압박도,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연 앞에 섰을 뿐이었어요. 그게 편안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렌즈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제 마음속에, 그리고 이 순간 속에. 전망대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왜 이러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울 이유가 없었거든요. 슬픈 일도 없었고 힘든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계속 났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리처드?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전망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작은 점들이 생겼다가 금방 말랐습니다. 문득 뉴욕에서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생활. 주말에도 일했어요.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했죠. 클라이언트 미팅, 촬영 스케줄, 사진 편집. 끝없이 이어지는 일정이었습니다. 항상 뭔가에 쫓기듯 살았어요. 마감, 경쟁, 평가.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사진을 찍는 이유를 잊어버린 게 처음 카메라를 들었을 때는 달랐어요. 순수하게 아름다움을 담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경이로움을 포착하고 싶었어요. 사람들과 그 감동을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어느새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술이 아니라 상품이 됐어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걸 찍었습니다. 제가 찍고 싶은 건 찍지 못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유명해지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행복했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이 편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 생각 없이 풍경을 봤는지, 전부 까먹었습니다. 여기, 태백산 정상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삶의 온도, 자연의 아름다움, 순간의 소중함, 진짜 중요한 것들, 모든 걸 잊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외면하고 살았어요. 돈을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졌지만 공허했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길을 잃고 있었던 거죠. 나는 왜 이제야 이 나라에 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작 왔어야 했어요. 몇 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그랬다면 제 삶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공허하게 살지 않았을지도.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늦게라도 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고마웠죠.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냥 흐르게 뒀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거였죠. 가면을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나 자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을 너무 혹사했어요. 쉬지도 못하게 했고, 즐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항상 더 많이, 더 빨리, 더 완벽하게. 그것만 요구했죠. 제 몸의 신호를 무시했어요. 제 마음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기계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진짜 행복은 여기 있었어요. 이 산 위에, 이 바람 속에, 이 햇살 안에. 단순한 것들 속에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느끼면 되는 거였죠. 옆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너무 감동하셨나 봐요. 저도 처음 왔을 때 울었어요. 그녀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너무 아름다워서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자연 앞에서 우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느끼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또 한 번 느껴졌어요. 낯선 외국인에게 건네는 친절. 그것도 저를 울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랬어요. 등산로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여성도 그랬죠. 모두 친절했어요. 낯선 사람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특히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바빴고 타인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신경 썼어요.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었죠. 저는 다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이제 그쳤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벅찼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웠을까?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법, 자연을 느끼는 법, 순간에 집중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법,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법. 이 모든 걸 태백산이 가르쳐 줬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내 삶을 바꿔야겠어. 결심이 섰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도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더 천천히 살 겁니다. 일만 하지 않을 거예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진짜 제가 찍고 싶은 사진을 찍을 거예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담을 겁니다.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또 세게 불었어요. 이번에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죠. 자연이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태백산.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이 산에게, 이 자연에게, 이 순간에게, 한국에게, 그리고 저를 여기로 이끈 모든 것에게 감사했어요. 저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어요. 몸 전체가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세상이 더 밝게 보였습니다. 색깔이 더 선명했어요.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진짜 리처드로 사는 시작. 태백산은 제게 선물을 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과의 화해. 이 모든 게 선물이었어요. 민수 씨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어줬죠.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민수 씨,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리처드 씨, 고맙습니다. 이곳으로 데려와 줘서, 별 말씀을요.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기뻐요.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태백산이 그런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었어요. 태백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곳이었어요. 정상에서 한참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서 있고, 바라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변을 둘러봤어요. 점점 더 많은 등산객들이 정상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쉬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간식을 먹는 사람.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정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전망대에서 내려와 한쪽 바위에 앉았습니다.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재미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중년 여성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6명쯤 됐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등산복을 입고 계셨죠. 분홍색, 보라색, 노란색. 마치 산에 꽃이 핀 것 같았어요. 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러게. 구름도 완전 예쁘고. 사진 찍자, 사진. 인증샷 남겨야지. 그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로 포즈를 잡아주고, 각도를 조절해주고, 여러 장을 찍더니 함께 확인하며 웃었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그 모습이 따뜻했어요. 우정이 느껴졌죠. 한 분이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보온병이었어요. 종이컵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들 한 잔씩 해요. 몸 녹여야지. 모두 컵을 받아들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그 순간 그중 한 분이 저를 봤습니다. 저기요. 제게 다가오셨어요. 네.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외국인이시죠? 혹시 추우세요? 아, 괜찮습니다. 이거 드세요. 따뜻한 차예요. 그분이 종이컵을 건네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에이, 괜찮아요. 우리 많이 가져왔어요. 산에서는 나눠 먹어야죠. 저는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너무 진심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몸속까지 스며드는 온기였죠. 맛있죠? 유자차예요. 네, 정말 좋습니다. 다른 분이 또 다가오셨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셨어요. 이것도 드세요. 초콜릿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산에서는 당분 섭취가 중요해요. 드세요. 제 손에 초콜릿이 쥐어졌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에게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 처음 오셨어요? 네.
한국산은 처음입니다. 어때요? 우리 태백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분들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더 기분 좋네요. 자주 오세요? 한 달에 2번은 와요. 우리 산악회 모임이거든요. 산악회요? 네. 같이 등산하는 모임이에요. 벌써 15년째예요. 15년. 놀라운 세월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산에 오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되고 일석삼조죠. 다른 분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다니는 거예요. 건강도 지키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등산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만나고, 자연도 느끼는 완벽한 조화였죠. 사진 찍어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6분이 나란히 섰어요. 배경으로 산맥과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완벽한 구도였죠. 하나, 둘, 셋. 제가 외치자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셔터를 여러 번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직업이 사진작가입니다. 어머, 그러시구나. 그럼 더 잘 나왔겠네요. 그분들은 사진을 확인하며 좋아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내려갈 때 조심하세요. 인사를 하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손에 든 초콜릿과 차를 바라봤어요. 작은 것이었지만 마음이 컸습니다. 참 따뜻한 사람들이야. 초콜릿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어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죠.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녹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쪽에서는 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 김밥과 과일을 꺼내놓고 있었어요. 얘들아, 먹어.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김밥을 나눠줬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높아요. 그래, 우리가 구름보다 높은 데 있는 거야. 와, 대박. 아이가 신나서 뛰었어요. 조심해, 넘어지면 다쳐.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아이를 안았죠. 우리 아들, 첫 산행 완주했어. 자랑스럽다.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할아버지 2분이 체스판을 펴놓고 계셨어요. 정상에서 체스라니. 신기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긴다. 하, 두고 봐. 내가 질 것 같아? 즐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을 즐기는 또 다른 방식이었죠. 젊은 커플도 보였어요. 서로 기대어 앉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손을 꼭 잡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르지만 모두가 같은 이유로 여기 있었어요. 자연을 느끼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삶을 즐기기 위해. 그게 아름다웠습니다. 이때 한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등산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외국인이구만. 아,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 멀리서 왔네. 태백산은 어떤가? 최고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할아버지가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 우리나라 산이 좋지. 높지는 않아도 아름다워. 네,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도 산 많잖아. 로키 산맥도 있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더 특별합니다. 왜 그런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여기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있어요. 미국은 자연이 너무 크고 압도적이에요. 사람이 작아지는 느낌이죠. 하지만 여기는 자연과 사람이 친구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말이네. 맞아. 우리는 산과 함께 살아왔어. 산이 우리 삶의 일부지. 느껴집니다. 젊은이, 자주 와. 산은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꼭 그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서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건강하게 지내.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혼자 남아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쉬고, 모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산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도 시끄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웃음소리는 있었지만 고함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음악을 크게 틀거나 소란스럽게 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연을 존중하고 있었죠.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화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삶 문화, 자연을 사랑하고 함께 즐기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미국에도 등산 문화가 있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더 개인주의적이었죠. 각자 오르고 각자 내려가고 인사는 하지만 깊은 교류는 없었어요. 음식을 나누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서로 말을 걸었습니다. 음식을 나눴어요. 도움을 줬죠. 낯선 외국인에게도 친절했습니다. 공동체였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도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싶었어요. 타인에게 친절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았어요. 민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씨, 슬슬 내려갈까요? 오후가 되면 사람이 더 많아져요. 네, 그럽시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정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어요. 안녕, 태백산.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그리고 하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산길은 올라올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길이었지만 다르게 보였어요. 올라올 때는 정상에 도착하는 것만 생각했죠.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언제 도착할지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지금은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발밑의 낙엽 하나하나,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들, 새들의 지저김,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 순간을 최대한 오래 느끼고 싶었습니다. 주목숲길을 다시 지났어요. 올라올 때 봤던 그 나무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친근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죠. 한 그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나무를 천천히 만져봤어요. 거친 껍질, 세월의 흔적. 고마워.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하고 싶었어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리처드 씨, 사진 더 찍으실래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담았어요. 그래요? 아까보다 여유로워 보이시네요. 네,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중턱쯤 왔을 때 올라오는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땀을 흘리며 힘겹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어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가면 정말 멋져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가 좋았어요. 조금 더 내려가자 중년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조금만 쉬었다 가자. 저는 그들 옆을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정상 풍경 정말 아름답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힘내볼게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작은 격려였지만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격려로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등산로 중간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올라올 때 잠깐 쉬었던 곳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나무들, 하늘, 산.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변했어. 단 몇 시간 만에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동안 제 안에 무언가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리처드가 아니었어요. 바쁘게만 살던, 일에 쫓기던, 불안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편안했어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됐죠.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었어요. 자연을 느끼는 것, 사람과 소통하는 것,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하지?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건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였어요. 변해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바꿔야 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산과 자연을 세계에 알리자. 그게 제가 할 일이었어요. 태백산에서 받은 감동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이 아름다운 산 문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이 감동을 나 혼자 느끼고 끝낼 순 없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였어요. 클라이언트를 위한 게 아니라 진심을 담은 작업. 그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거든요. 분명한 방향이 보였어요.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출발했던 그곳이었어요. 몇 시간 전과 같은 장소.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내려왔어요. 민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즐거우셨다니 다행이에요. 즐거운 정도가 아니에요.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습니다. 민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태백산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감동, 그 깨달음, 그 따뜻함. 모든 게 제 안에 살아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개인 SNS에 접속했어요. 평소에는 작업용으로만 사용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죠. 오늘 한국의 태백산에 올랐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이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을 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산의 아름다움, 주목숲의 신비로움, 정상에서 본 장관, 사람들의 따뜻함, 제가 느낀 감동, 깨달은 것들. 모든 걸 글로 풀어냈어요. 그리고 사진들을 선별했습니다. 주목숲, 정상에서 본 풍경, 구름 바다, 산맥.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랐죠. 완벽한 사진보다는 감정이 담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산과 자연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태백산은 저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삶을 다시 뜨겁게 만든 시작점입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뿌듯했습니다. 첫걸음을 뗀 기분이었죠.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댓글, 공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태백산이 이렇게 멋진 곳인지 몰랐어요. 다음 사진도 기대할게요. 당신의 글을 읽고 감동받았어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시작이 좋은데? 희망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다른 산들도 가보기로 했어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북한산. 모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각 산의 이야기를 담을 거예요. 사진과 영상으로 사계절의 변화도 담고 싶었습니다. 봄의 실록, 여름의 푸르름,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모두 담아낼 겁니다. 한국의 산 문화도 소개하고 싶었어요. 등산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산악회 문화. 모든 걸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출장 일정을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태백산에 있었어요.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정상에서 본 풍경을, 주목숲길을, 만났던 사람들을. 모든 게 생생했어요. 미팅이 끝나고 동료 사진작가 한 명이 물었습니다. 리처드, 뭔가 달라 보여. 무슨 일 있었어? 태백산에 다녀왔어. 태백산. 어디야 그게? 한국의 산이야.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 그래? 그렇게 좋았어?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동료가 웃었습니다. 과장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니야, 진심이야. 나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할 거야. 무슨 프로젝트? 한국의 자연을 담는 거야. 산, 숲, 사계절.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거야. 동료가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정말이야? 응. 이미 시작했어. 제 눈빛을 본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가 진심인 것 같네.
응원할게. 고마워.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저는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태백산 생각을 했어요.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느 계절에 올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도시였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소음, 매연, 바쁜 사람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할 수 있어. 여기서도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사무실로 출근한 첫날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한국, 아시아 특집은 끝났잖아. 개인 프로젝트로 하고 싶어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담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상사가 관심 있는 표칭을 지었어요. 흥미롭네.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저는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4계절 동안 한국의 산을 담는 것, 산 문화를 소개하는 것, 사진집과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개인 시간에 하는 거라면 문제 없어. 오히려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도움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클라이언트 작업을 했지만 밤과 주말에는 한국 프로젝트에 집중했어요. SNS를 통해 태백산 이야기를 계속 공유했습니다. 팔로워가 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어디 가세요? 설악산도 꼭 가보세요. 당신 덕분에 한국에 관심 생겼어요. 저도 등산 시작했어요. 댓글들이 힘이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석 달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설악산이 목적지였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봄에는 지리산, 여름에는 한라산, 겨울에는 다시 태백산. 한국을 오가며 산을 올랐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바쁘기만 한 사진작가가 아니었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1년 후, 제 첫 사진집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산의 목소리, 한국의 사계였어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고 SNS에 후기를 남겼어요. 이 책을 보고 한국에 갔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어요.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모든 게 태백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그 산 위에서 저는 제 삶의 전환점을 맞았던 거예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태백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만약 민수 씨가 추천하지 않았다면, 만약 할머니가 격려하지 않았다면, 아마 여전히 공허하게 살고 있었겠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모른 채. 하지만 저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변했어요. 태백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다시 뜨겁게 만든 시작점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뉴욕의 작업실에서 다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지금도, 제 마음은 태백산에 있습니다. 그곳의 주목숲에, 정상의 바람에,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저는 약속합니다. 평생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태백산을, 한국의 산을 경험하게 하겠다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겠다고. 그게 제가 태백산에게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니까요. 고맙습니다, 태백산. 당신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요. 그 선물을 세상과 나누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저, 리처드는